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 시즌2가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즌1을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어서 꽤나 기대했던 작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즌2가 시즌1보다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진솔하게 다루고 있는 지점이 좋더라고요.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TMI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노출 수위는 시즌1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저도 시즌1을 볼 때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배우들의 노출이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화제성도 있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시즌2에서 노출을 축소하는 선택을 한 것이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출의 정도가 작품의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리저튼2가 다루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브리저튼 가문의 장남 안소니와 샤라마 가문의 장녀 케이트가 결혼에 도착하는 이야기. 이 스토리와 구도는 브리저튼 1과 상당히 유사하죠. 우선 사이먼과 다프네가 그랬듯 안소니와 케이트도 인종적으로 백인과 흑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현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된 선택일 것입니다. 또한 시즌 1, 2의 남녀 모두 서로를 증오하고 으르렁대다가 뒤늦게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결실을 이루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브리저튼 시즌 2는 시즌 1을 사이먼 중심으로 재구성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전개되는 인물들의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시즌 1, 2는 유사한데요. 시즌 1에서 오빠인 안소니가 여동생 다프네와 사이먼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듯이 시즌2에서 케이트 역시 여동생 에드위나가 안소니와 결혼하는 것을 막습니다. 시즌 1, 2 모두 이것이 그걸 이끌어가는 갈등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영화가 다루는 두 번째 이야기는 레이디 휘슬다운을 경유해야 할 것입니다. 시즌 1의 끝자락에 레이디 휘슬다운의 정체가 페넬로페라는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즌2에서 어떤 식으로 사건이 펼쳐질지 궁금했었는데요. 그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레이디 휘슬다운과 샬럿 왕비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것이 브리저튼 시즌2의 핵심 중 하나로 보였거든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안소니와 케이트의 사랑을 맺어준 것이 안소니의 아버지로 보이는 이유, 레이디 휘슬다운과 샬럿 왕비의 대결 구도 분석, 마지막으로 영화 속 동물들의 상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브리저튼 시즌2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Are you hurt? Come now, it is not proper to stare. 브리저튼 시즌2의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증오이고 대결이며 승부입니다. 안소니와 케이트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승마 경주를 벌이죠. 그 이후로도 약 3번 정도 더 승부가 펼쳐집니다. 경마, 펠멜이라는 이름의 골프와 유사한 전통 경기, 그리고 사슴 사냥까지. 언급드렸듯 이렇게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것은 사실상 사랑을 나누는 과정인 것이니 이들이 벌이는 4번의 대결은 4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향의 측면에서도 안소니와 케이트는 닮았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공통점 또한 존재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이끌 막중한 짐을 지게 되는 상황도 동일하죠. 그 과정 중에 안소니와 케이트는 자신이 오롯한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포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 또한 브리저튼 시즌 1과 유사하면서도 다른데요. 사이먼이 다프네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려던 이유도, 그녀와 아이를 갖지 않으려던 이유도 모두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문의 대를 끊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시즌 1, 2 모두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은 자식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시즌 1에서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시즌 2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안소니의 아버지 에드먼드가 장남의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3편의 제목은 보닛 속의 벌입니다. 시작부터 과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벌에 쏘여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묘사되죠. 이 벌을 경유한 에피소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켜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케이트가 벌에 쏘이게 되자 트라우마가 있던 안소니는 그녀를 과하게 걱정하기 시작하고 둘은 그 순간 처음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거친 호흡과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되죠. 이 순간이 스모킹 건이 되어 안소니와 케이트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끌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의 순간이 아들의 사랑의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는 안소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 사람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의거해서 보면 안소니와 케이트가 펼친 4번의 승부는 사실상 서로에게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의 전제 조건의 반복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서로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던 에드위나는 안소니에 대해 상냥하다고 평을 하자 다프네는 의아하다는 리액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에드위나와 안소니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안소니와 케이트가 결실에 도착하는 과정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수용되는 방식인 것이죠. 언급드렸듯 시즌 1, 2 모두 윗세대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동의를 한데요. 전자가 윗세대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후자는 화합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한쪽을 비판한다거나 한쪽을 옹호하는 등의 치우침이 없는 브리저튼 시리즈의 균형감이 좋더라고요. My honor is hanging by a thread that grows more precarious with every moment in your presence. I want my sister to be happy. Can you make her happy? 언급드렸듯 브리저튼 시즌2는 레이디 휘슬다운과 샬럿 왕비가 대결을 펼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도입부부터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이아몬드를 뽑으려는 자리에서 엘로이즈가 왕비를 접견하는 순간이 오죠. 엘로이즈는 그 순간이 부담되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레이디 휘슬다운의 사격의 소식지가 배달이 됩니다. 그것을 읽은 왕비는 접견을 마친다며 나가버리고 엘로이즈는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휘슬다운의 소식지는 왕비가 하고 있는 접견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엘로이즈를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한 것이죠. 이 상황은 후에 엘로이즈가 레이디 휘슬다운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 진정한 위기에 봉착하는 사건과 그것이 해결되는 방식에 대한 예견의 시퀀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 장면 모두 레이디 휘슬다운 대 왕비의 대결 구도에 휘말린 엘로이즈가 레이디 휘슬다운 덕분에 상황을 모면하게 되니까요. 휘슬다운과 왕비의 대결이 조금 더 명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포식지의 최고의 다이아몬드 선택에 대한 비판이 적혀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최고의 다이아몬드라는 이벤트는 남성들로 하여금 최고의 결혼 상대를 뽑는 경진대회 같은 것인데 그것은 결국 사회가 여성을 단지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모든 여성이 좋은 아내감 되기에만 함몰되는 현상을 낳음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니까. 실제로 시즌2에는 여성들의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대두되죠. 특히 엘로이즈는 여성의 인권 신장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그 모임원 중 하나인 계급이 다른 남성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레이디 휘슬다운과 왕비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주체적 여성에 대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두 여인의 대결은 흥미로웠는데요. 영화가 묘사하는 사격의 면면을 보면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중상모략과 눈치가 난무하는 숨막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방치된 페넬로페가 글 뒤에 숨어 귀족들의 구린 속사정을 밝히는 면면은 대단히 자유로운 행위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꼽기라는 형식으로 대표되는 여성 억압적 시대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휘슬다운과 왕비의 대결 구도는 저에게는 자유와 억압의 대결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브리저튼 시즌2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끝자락에 휘슬다운에 이런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결혼제도라는 인간들만이 가진 특징에 대한 발언인데요. 그녀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사랑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작용하니 결혼 직후 행복이 바로 시작될지 의문이라면서 결혼이 이상한 제도라는 듯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다른 동물들은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시리즈가 연모하는 사랑은 동물적인 사랑으로 보입니다. 나의 모든 환경을 묵살할 수 있는, 내 감정에만 오롯이 충실할 수 있는 본능적인 사랑. 시즌 1에서 사이먼과 다프네가 이룩한 바로 그것.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키스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랑.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따금씩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 안소니가 케이트를 처음 만나기 직전 그는 오리 두 마리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죠. 직후 케이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만남은 사실상 오리 두 마리의 만남과 동일한 것이죠. 이는 영화가 주장하는 동물적 사랑에 맞닿습니다. 다음은 공작새. 왕비는 자신의 소유물로 왕궁에서 코끼리, 얼룩말, 공작새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레이디 덴버리와 레이디 바이올렛은 그런 왕비의 공작새를 비웃는데요. 에드위나와 안소니의 결혼이 파혼 직전에 이렇게 되었을 때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실소를 터뜨리는 순간에 그렇죠. 저에게는 궁에 갇혀있는 저 동물들이 사실상 왕비가 선정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왕비는 자신이 선택했다면서 에드위나와 안소니의 결혼식을 본인의 소유인 듯 주최합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아내감을 꼽는 행위, 그러니까 여성을 향한 당시의 억압적 시대상은 결국 왕비가 키우는 동물들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즉 왕궁에서 관상용으로 존재하는 동물들과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들 사이의 등호가 형성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케이트의 반려견 뉴턴. 뉴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순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뉴턴은 안소니의 진심을 알아보는 전령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다가 후에 그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영화는 인간보다 동물이 솔직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사랑에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브리저튼 시즌2는 후반으로 향해 가면서 다소 서둘러 마무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아쉽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즌3를 기대하게 하는 시즌2였습니다. 언급드렸듯 순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즌2가 품은 사랑에 대한 진솔한 심지어 적나라한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브리저튼 시즌2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 오직 인간에게만. 지금까지 브리저튼 시즌2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doro l'idea di avere un figlio con te, Janice, ma non so se posso permettermelo adesso. Il punto non è se possiamo permettercelo.